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유독 나만 모기에 잘 물린다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손주들과 놀다 보면 아이들은 멀쩡한데 혼자만 팔다리에 벌겋게 자국이 생기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왜 나만 이런가 싶어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일이랍니다. 모기는요, 아무나 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입맛에 맞는 대상을 골라서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루 종일 밖에 있어도 멀쩡한데 또 어떤 분들은 집 안에 있어도 몇 방씩 물리곤 하죠. 시니어 분들이 이걸 단순한 체질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기가 좋아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건강상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름철이 되면 체온이 올라가기 쉽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혈액순환 도우려고 따뜻한 족욕도 자주 하시고 산책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상태로 바로 잠자리에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따뜻해진 피부 온도는 모기들에게는 일종의 초대장이에요. 윙윙거리며 달려들 준비를 하죠. 그래서 운동이나 족욕 후에는 몸을 좀 식히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땀이 자주 나잖아요. 이 땀이 문제입니다. 땀 속에는 젖산이나 암모니아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냄새를 모기들이 금방 알아채요. 특히 겨드랑이나 목 뒤, 무릎 뒤처럼 피부가 접히는 곳은 더더욱 위험하죠. 그러니 자주 샤워하시고 특히 잠자기 전엔 꼭 한 번 씻고 주무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뽀송뽀송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혈액형에 따라 모기에게 잘 물리는 경향이 다르다고 해요.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O형보다 2배 가까이 더 모기에 잘 물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O형인데다 땀도 많이 나고 체온도 높다면 모기 입장에서는 정말 탐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 내가 그런 조건에 해당된다면 천연 퇴치제를 하나쯤 곁에 두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네요. 바로 만성질환과의 관계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모기에게 물렸을 때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죠.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다 보니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긁게 되고 그게 또 2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기 물린 자국이 고름이 되거나 덧나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모기에 안 물리는 게 치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수나 바디로션도 영향을 줘요. 특히 달콤한 향이 나는 제품들은 모기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피부에 향이 남아있으면 그 냄새를 따라 모기가 날아들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천연 오일이나 무향 제품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몸에 좋다고 쓰는 제품들이 오히려 모기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죠. 체온, 땀, 혈액형, 만성질환,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바르는 제품들까지.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한 번 물렸을 때의 위험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큽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기에게 잘 물리는 체질은 만들어진다는 것.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모기에게 노출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밤마다 긁느라 잠 설치지 마시고 모기보다 한 발 앞서서 대비해 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천연 모기 퇴치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쉽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들어 밤마다 자주 깨지 않으세요? 시원하게 창문 열어놓고 자고 싶은데 귓가에서 윙윙대는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겨우 잠들었는데 깨고 또 깨고 피곤이 풀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모기 때문에 뒤척이던 여름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니어분들께서 요즘 특히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모기입니다. 옛날엔 단순히 가렵고 불편한 문제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면역력도 예전 같지 않고 당뇨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모기 물림이 작은 상처로만 끝나지 않죠. 상처가 덧나고 진물나고 더위에 땀 섞이면 곰기까지 하니 병원 신세를 지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지혜롭고 향기로운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바로 라벤더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벤더 향을 좋아하시죠. 잠 잘 올 때 베개 밑에 뿌려두거나 디퓨저로 은은하게 피워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벤더 향이 단순한 향기 그 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라벤더 속에는 리날롤과 리모넨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모기가 아주 싫어하는 물질입니다. 코가 예민한 모기들은 이 향이 감도는 곳엔 얼씬도 하지 않죠. 그럼 이 라벤더 오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시니어분들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병 하나 준비하시고 물 100ml 정도를 넣은 다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10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그걸 흔들어서 섞은 다음 스프레이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침구, 커튼, 베개 주변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라벤더의 은은한 향은 모기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신경을 안정시켜서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라벤더 향 제품들은 인공향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에게 효과 있는 건 진짜 라벤더 오일이에요. 그래서 구입하실 땐 100% 퓨어 에센셜 오일이라고 적힌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좀 있더라도 오래 쓰고 효과도 확실하니까요. 또 하나 이 라벤더 오일은 피부에 소량 바를 수도 있는데요. 기초 화장품이나 로션에 한두 방울 섞어서 바르면 피부에 은은하게 향이 남고 모기에게는 접근 금지 신호가 되죠. 다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꼭 팔 안쪽에 살짝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작은 습관입니다. 모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물림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단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생활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손주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써도 안전하니 가족 건강을 챙기는 데도 딱 좋습니다. 라벤더 향 하나로 여름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변화를 오늘부터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 모기보다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다음에는 여름철 가장 강력한 모기 퇴치 식물 레몬그라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약이 아니고 화학이 아니고 그저 식물 하나로 건강을 지키는 법. 기대해 주세요. 라벤더 오일이 주는 그 포근한 밤의 평온함 기억나시죠? 오늘은 조금 더 상큼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레몬그라스 이야기예요. 요즘엔 차로도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이 향긋한 풀잎 하나가 여름철 모기 퇴치에 얼마나 든든한 무기가 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레몬그라스, 우리가 맡으면 상큼하고 기분 좋아지는 향인데요. 모기한텐 이게 아주 지독한 냄새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풀에서 나는 향에는 시트로넬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모기가 아주 싫어하는 대표적인 휘발성 천연물질입니다. 그야말로 모기 퇴치 특화 식물이죠. 특히 레몬그라스 오일은 사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딱 3가지 방법만 익혀두시면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프레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병에 물 100ml 그리고 레몬그라스 오일을 10방울.
라벤더보다 향이 강한 만큼 농도 조절을 잘해야 하는데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 처음엔 조금씩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아침에 커튼, 문틀, 침구, 베란다 주변에 뿌려두면 하루 종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모기가 잘 안 들어오게 돼요. 두 번째는 피부에 직접 바르는 방법인데요. 로션이나 바디크림에 오일을 두세 방울 떨어뜨려 섞은 다음 목덜미, 손목, 발목 등에 바르면 모기에게 접근 금지 표시가 되는 셈이죠. 다만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코코넛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같은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원액을 바르시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아로마 디퓨저 활용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집안에서 디퓨저에 레몬그라스를 몇 방울 떨어뜨려 두면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모기가 그 공간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에어컨 바람에 창문을 닫고 있는 집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이 여름철에 자주 겪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화학 모기약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매일 쓰기엔 부담이 많죠. 냄새도 강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레몬그라스 오일은 그런 점에서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대안입니다. 특히 손주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레몬그라스 오일은 강한 향이 특징이라 처음엔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라벤더와 섞어서 쓰거나 낮 시간에만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눈 주위나 점막 부위엔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피부에 발랐을 때 붉은 반점이나 가려움이 느껴진다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오일은 단순한 모기 퇴치제 역할을 넘어서요. 기분을 맑게 해주고 여름철 기운 없는 날에도 상쾌함을 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향 하나로 몸도 마음도 지키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자연이 준 여름철 보호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이어질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여름 모기에게는 단호하게, 내 몸엔 부드럽게. 그런 방법들로 하나씩 건강을 지켜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주 흔하지만 놀라운 재료 커피 찌꺼기 하나로 집 주변 모기 유충을 차단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쓰고 버리던 그 찌꺼기 알고 보면 최고의 무기랍니다. 곧 뵙겠습니다. 우리가 모기를 보면 을의 손부터 휘두르기 바쁘죠. 물고 나서야 겨우 존재를 눈치채고 그제야 부랴부랴 모기약을 찾고 팔이며 다리를 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기 한 마리를 죽이는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한 마리가 이미 수백 개의 알을 낳고 갔을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시니어분들께서는 요즘도 커피 자주 드시죠? 집에서 드립 커피 내려 드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캡슐 커피도 참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 커피 마시고 난 뒤 생기는 찌꺼기 그냥 쓰레기통에 휙 버리시나요? 오늘은 그 버리던 커피 찌꺼기 하나로 모기의 번식을 막는 기막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기가 한 마리 태어나기까지는 놀랍게도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물 웅덩이, 화분 받침, 마당의 그늘진 돌밑, 베란다, 바닥의 배수구 이런 곳에서 수백 마리의 유충이 한꺼번에 자라나죠. 그런데 그걸 매일 다 뒤집고 닦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 찌꺼기엔 모기 유충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어요. 그 찌꺼기가 물과 닿으면 얇은 기름막처럼 퍼지면서 물 위에서 숨 쉬던 유충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렇게 번식 자체를 막아주는 거죠. 이건 농촌진흥청에서도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방식으로 약품도 필요 없고
인체에 해도 없고 돈도 안 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신 커피 찌꺼기를 물기만 살짝 말린 다음 화분 받침, 베란다 배수구 주변 마당에 고인 물 근처 창틀, 아래 모서리 등 습하고 물이 고이기 쉬운 곳에 뿌려두면 됩니다. 물이 고여 있지 않아도 습기가 많은 곳이면 모기는 알을 낳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찌꺼기를 한번 뿌려두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커피 찌꺼기도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슬거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34일에 한 번씩 새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질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교체해 주시면 더욱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커피 찌꺼기에는 탈취 효과도 있어서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근처에 함께 두면 불쾌한 냄새도 잡아줍니다. 즉, 한 가지 재료로 모기 유충 예방과 악취 제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요즘처럼 생활비가 부담되는 시기엔 이런 생활 속 자원이야말로 최고의 절약이 아닐까요?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커피 찌꺼기를 마당이나 아파트 정원에 뿌려도 되느냐? 그런데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많이 뿌리면 식물 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뿌리 주변엔 피해서 흙 위에 고르게 뿌리거나 물고임 주변에만 살포하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습기 근처엔 절대 두지 마세요. 커피 찌꺼기는 공기 중 수분을 빨아들여서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는데 가습기 주변처럼 항상 습한 곳에 놓아두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쓰는 위치만 잘 조절하신다면 이보다 쉽고 경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버리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진짜 지혜 아닐까요? 천연 퇴치제도 좋고 오일도 좋지만 번식 자체를 막는 이 원초적인 방법. 커피 한 잔 드시고 나서 찌꺼기 버리기 전에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모기를 한 마리도 키우지 않은 하루. 그 시작이 커피 찌꺼기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방향제처럼 쓰는 법까지 함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름밤이면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그 작고 집요한 모기들. 아무리 잡아도 또 나타나고 약을 뿌려도 금세 다시 날아드는 그 존재가 참 얄밉죠. 그래서인지 시니어분들께서 요즘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게 몸에 해롭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모기 차단법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은 손쉽고 향긋하면서도 어릴 적 향수를 자극하는 자연의 향신료를 이용한 비법입니다. 혹시 계피와 정향 기억나시나요? 옛날엔 이걸 약 냄새처럼 여겼지만 요즘은 건강차로 다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피와 정향이 그냥 향만 좋은 게 아닙니다.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천연 휘발성 방충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죠. 특히 정향 클로브에는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사람에게는 은은하고 편안한 향이지만 모기한테는 아주 불쾌한 냄새예요. 계피에도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쓰면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두기만 해도 집안이 모기가 꺼려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계피와 정향을 말린 채로 유리병에 담아 방향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밀폐되지 않은 병이나 컵에 계피 스틱을 23개, 정향을 1큰술 정도 넣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반쯤 붓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증기와 함께 향이 퍼지면서 집 안 전체에 은은하게 향이 돌고 모기는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요. 이걸 거실이나 현관, 침실 머리맡, 특히 밤에 창문을 열어놓는 자리 근처에 두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향을 진하게 퍼뜨리고 싶으시면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섞어도 좋습니다. 계피 오일이나 정향 오일을 소량 첨가하면 향 지속력이 더 길어지고 특히 모기 활동이 활발한 저녁 시간대에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단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23방울로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만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천연 방향제 파프리로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말린 계피와 정향, 오렌지 껍질, 말린 허브잎을 작은 망사 주머니나 헝겊에 싸서 신발장, 옷장, 침대 머리맡, 베란다 창가 같은 곳에 두는 거죠. 이건 단순히 모기 퇴치뿐 아니라 습기 제거, 악취 방지, 공간 정화에도 효과적이라서 한번 만들어 두시면 여름 한철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향으로 모기를 쫓는 방법은 순환이 필요합니다. 같은 향이 계속 나면 모기도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다시 가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피 정향 방향제를 57일에 한 번씩 교체해 주거나 향 종류를 살짝 바꾸어 주는 것이 더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오일 사용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유제놀 성분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오일은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높이 올려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오일 대신 말린 원물만 사용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니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계피와 정향, 한때는 주방 구석에 숨어있던 향신료들이 여름철엔 우리 가족을 모기로부터 지켜주는 천연 방패가 되어줍니다. 아무리 작은 재료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오늘 다시 느끼게 되죠. 모기가 사라지니 밤이 편해지고 향이 퍼지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치유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평소 식용유를 튀김에만 쓰던 고정관념을 깨고 모기 퇴치용 램프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응용하면 집 안 구석구석을 모기 없는 공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식용유를 모기 퇴치에 쓴다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튀김하고 볶음 요리에 쓰는 기름이 무슨 수로 모기를 막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기름 한 방울이 모기가 태어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보통 모기하면 날아다니는 성체를 떠올리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앞단계, 알과 유충입니다. 물 한 컵, 아니 물 한 숟갈만 있어도 모기는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23일이면 바로 유충이 태어나죠. 이걸 방치해두면 일주일도 안 돼서 수십, 수백 마리의 성체가 집 안을 떠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식용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물 위에 얇은 기름막이 생기면서 유충이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모기 유인 퇴치 트랩, 오늘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빈 플라스틱 용기, 물, 간장 한 숟갈, 설탕 한 숟갈, 그리고 식용유 몇 방울. 용기는 컵, 페트병, 유리병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다만 깊이가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먼저 용기에 물을 반쯤 붓고 간장과 설탕을 각각 한 숟갈씩 넣고 잘 섞습니다. 이걸 왜 넣느냐면 이 혼합액은 모기에게 아주 달콤한 향기로 느껴집니다. 이 향에 이끌려 모기가 접근하고 물 표면에 내려앉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식용유를 23방울 떨어뜨리면 끝입니다. 기름이 물 위에 얇게 퍼지면서 모기가 빠져나갈 수 없고 숨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고 확실한 모기 포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트랩은 집 안에서도 효과가 있지만 특히 현관 입구, 베란다, 화장실, 세탁실 같은 반개방형 공간에 두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모기들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그들을 유인하고 조용히 차단해버리는 거죠. 한여름밤 거실 불 끄고 잠들기 전 이 트랩 하나만 조용히 구석에 놓아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모기가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이 시니어분들께 특히 좋은 이유는 화학약품이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냄새도 심하지 않고 손주가 있는 집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재료가 모두 집에 있는 것들이라는 게 큰 장점이죠. 다만 사용 후에 꼭 지켜야 할 점은 트랩은 일주일에 한 번은 새 걸로 갈아줘야 한다는 것. 오래 두면 부패되거나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죠. 혹시라도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는 이 트랩을 높은 곳이나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이나 간장물이 엎질러지면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동물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만약 집 안에 너무 많은 트랩을 동시에 설치하면 향이 겹쳐서 모기가 유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공간엔 하나 정도만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죠. 시니어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어요. 이런 트랩을 써도 모기가 여전히 보이는데 효과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정답은 있습니다. 이건 단발성 퇴치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차단 방법입니다. 당장 한두 마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째부터 점점 집 안에 모기 개체수가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름 한 방울로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여름밤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늘 더 크고 더 강한 무언가를 찾지만 정작 해답은 바로 부엌 한켠에 있었던 셈이죠. 다음으로는 마늘과 양파 껍질, 우리가 매번 음식 준비하면서 그냥 버리는 그 껍질들이 어떻게 모기를 근처에도 못 오게 막는 방패막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쓰레기통이 아닌 모기장 안에 두어야 할 껍질들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어르신들 부엌에서 빠지지 않는 재료죠. 된장찌개, 제육볶음, 무침 반찬 뭘 하든 손질할 땐 껍질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걸 그대로 쓰레기통에 쓸어넣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껍질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모기가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자연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거죠. 사실 모기는 사람의 냄새, 이산화탄소, 체온을 감지해서 찾아오지만 그보다 먼저 강한 유황 계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늘과 양파 껍질에 포함된 알리신, 시스테인 유도체, 유기 유황 화합물들은 모기의 후각을 마비시키거나 기피하게 만들죠. 그러니 이걸 잘만 활용하면 집 안 어디든 모기가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는 천연 방패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껍질을 말려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껍질을 바싹 말린 뒤 환기구 근처나 베란다 창문 틈, 현관 앞쪽 신발장 근처에 살짝 덮어두는 겁니다. 종이 접시에 올려두셔도 좋고 작고 얕은 통에 담아두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현관문 틈, 방충망 근처 창틀, 화장실 창문 같은 곳은 모기가 자주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마늘과 양파 껍질을 집중 배치해 주시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껍질을 우려내서 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마늘과 양파 껍질을 한 줌씩 넣고 물 500ml에 10분 정도 팔팔 끓입니다. 이 물이 식으면 분무기에 담아서 커튼, 베란다, 문, 화분 주변에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직접 냄새가 나는 방식이라 효과가 빠르고 강합니다. 다만 마늘향이 꽤 진하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외부 공간에 뿌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누구나 비용 없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껍질을 모아두기만 하면 되고 따로 오일이나 약품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자연에서 온 성분이라 인체에 무해하고 알레르기 걱정도 적죠. 손주들이 뛰어노는 공간에 마음 편히 둘 수 있는 퇴치법, 이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껍질을 말리지 않고 바로 놓아두면 습기가 많은 여름철엔 금방 상해서 곰팡이나 악취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바싹 말려서 사용하거나 끓여서 액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늘 껍질을 가열할 때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부가적인 꿀팁인데요.
겉껍질을 우려낸 물에 식초를 아주 약간 넣어주시면 살균력과 보존력이 더 높아져요. 특히 화분 근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 배수구 주변 같은 곳에 뿌리면 모기뿐 아니라 날파리까지도 쫓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매일 버리던 껍질이 사실은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아주 실용적인 무기였던 셈이죠. 음식을 만들 땐 맛을 내고 끝나고 나선 모기를 막는 어쩌면 주방이 곧 우리를 지켜주는 작은 방공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색다른 시도를 하나 해볼 겁니다. 모기향이나 스프레이 없이 소금물과 투명병 하나로 모기를 유인하고 막는 방법.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방식은 꼭 한번 해보셔야 할 만큼 실용적입니다. 모기를 없애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고들 하죠. 문 닫고 모기장을 치고 전자모기채도 들고 다녀보지만 그래도 하나 둘 들어오는 그 성가신 존재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눈에 띄는 모기 유인 포획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페트병 하나, 소금, 설탕, 이스트 또는 효모, 미지근한 물. 여기에 조금만 손재주를 더하면 집안에서 모기를 스스로 유인해 잡아내는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마치 과학 실험처럼 재미도 있고 손주들에게 보여줘도 좋을 만큼 신기하죠. 먼저 준비하신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윗부분을 거꾸로 뒤집어 깔때기처럼 아래쪽에 꽂을 거니까 뚜껑은 반드시 제거해 주세요. 이제 아래쪽 병 바닥에 따뜻한 물 약 200ml, 설탕 2큰술, 소금 1작은술, 이스트 또는 마른 효모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 이때 물은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하고 손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트가 설탕과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CO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기는 사람의 숨소리, 정확히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올라오는 이산화탄소가 마치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느껴져서 모기가 달려드는 거죠. 병 입구를 깔때기처럼 위에서 아래로 연결해 뚜껑 없는 병 입구를 향하게 만들면 모기가 향기로 유인돼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걸 침실 구석, 현관 근처, 베란다 입구, 거실 창가 아래에 조용히 하나씩만 두어보세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안에 갇힌 모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죽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모기가 스스로 들어오게 유도해서 포획하는 아주 똑똑한 방식이에요. 특히 이 방법은 약 냄새가 싫은 분, 호흡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 또는 아이와 반려동물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게다가 냄새도 거의 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숨겨둘 수도 있으니 실생활에 적용하기 참 좋죠. 주의할 점도 하나 있어요. 이 장치는 효모가 살아서 작동하는 34일까지만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 만들어서 교체해 주셔야 하고 병 안의 내용물은 화분이나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지 마시고 묽은 물에 희석해서 하수구에 흘려보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페트병 안이 어두워야 모기가 더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병 겉면을 검은 종이로 감싸거나 어두운 천으로 덮어두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시니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방법은 단순히 모기를 잡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 지혜와 자연의 반응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퇴치법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모기향과 훈증기, 전자기기들이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연적인 방법과 어떻게 병행하면 좋은지에 대해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여름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모기향과 전자퇴치기, 그리고 훈증기죠.
편리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도구들에도 분명한 장점과 한계가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셔야 해요. 먼저 모기향은 불을 붙여 연기를 내면서 모기를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연기가 강력하게 모기를 몰아내고 특히 야외에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연기 속에는 화학물질과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어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이나 아이 천식이 있는 분들은 자주 노출되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짧은 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훈증기는 전자기기로 훈증제를 열어 연기를 내는 장치입니다. 모기향보다는 냄새가 덜하고 연기도 적지만 훈증제가 화학물질인 만큼 장기간 사용 시에는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침실에서 밤새 켜두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한밤중 환기 시간을 정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전자퇴치기기, 즉 초음파 모기 퇴치기는 소리를 내서 모기를 쫓는다고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사람과 반려동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무작정 믿기보다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알려드린 계피와 정향 방향제, 식용유 트랩, 소금물 포획 장치를 집안 구석구석 배치해두고 필요할 때만 모기향이나 훈증기를 짧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모기 퇴치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기향을 사용할 때는 사용 후 반드시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전자퇴치기는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만 작동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 정화에도 신경 써서 공기청정기와 함께 쓰면 더욱 좋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퇴치법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기는 자연의 일부이지만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는 불청객입니다. 그렇기에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천연 재료와 간단한 장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기기 사용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오늘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